올 한해 정말 핫한 중심에 계셨던 우리 박주연 변호사님 모셔서 참 좋아요. 얘기가 오늘 좀 깊이 갔으면 좋겠는데 동물권이 뭔가요?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거거든 하고 저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죠. 예. 네, 이게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동물권을 연구하는 단체고 동물권에 대한 어떤 정의는 사실 계속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지금 동물권에 대한 정의는 일단 동물보호나 동물복지 이런 개념과는 조금 동물을 보는 관점을 달리 하고 있고요. 동물보호나 또 동물복지 이런 용어는 동물을 좀 보호해야 되는 혹은 뭐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는 이런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동물권이라는 용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동물이 고유한 권리를 갖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물권이라고 하면은 동물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본연의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또 생존할 권리, 또 자유로울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또 학대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되게 인권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존엄성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존엄하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 동물 보호랄지 뭐 이렇게 동물 복지라는 이제 약간 시혜적인 태도 말하는 그렇죠. 주체가 훨씬 더 위에 있고 우리가 잘해줘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동물권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쭉 써오긴 했지만은 이 용어를 이렇게 이 동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라고 저도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 단어가 등장한 게 제법 오래됐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지난 10월이 이제 유네스코에서 세계 동물 권리 선언문을 발표한 지 40주년이 되는 이제 달이었다고 맞아요. 해요. 10월 16일.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 40년이나 됐네요. 그래서 1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네. 멋있다. 평등한 생명권 존재할 권리. 근데 사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동물방송을 시즌 3시즌까지 완주하면서 진행한 사람도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이야기 그냥 어떤 뭔가 조금 더 동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굉장히 역사가 깊고 또 어떻게 보면 바닷가재와 저도 똑같은 동등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반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 참 이게 보니까 그 1993년에 영국의 FAWC에서 1993년에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5개 자유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갈증,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고통, 상처 및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다섯 번째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인간하고 똑같아요. 네. 이거 저희 전 시즌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동물의 5대 자유에 대한 그거를 이제 많이들 요즘은 알고 계신데 그래도 이거랑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복지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도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저희 아버지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와서 그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고양이 알러지가 있으면 키워서는 안 된다며 저에게 자꾸만 지금이라도 길에 내줘라 이런 느낌으로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꾸 메신저로 기사 보내요. 무슨 균이 새로 발견됐는데 이게 정말 치명적이란다 이러고 자꾸 보내면서 그래서 설명을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지? 막 계속 그래요. 이 동물권에 대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미 1978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동물의 권리에 관한 세계적인 선언에서 이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동일하게 생존할 권리, 또 자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가 이제 1조에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어떤 규정이 있는가를 보면은 모든 동물은 본래의 습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붙여놨어요. 이거 읽으면서 좀 감동적이었어요. 자유롭게 살아갈 본래의 습성에 따라.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먹고 자고 신체적 또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가 있다. 또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나 물건이 아니고 어떠한 동물도 학대, 또 착취,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인간에게 의존하는 동물들은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방치되거나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신기하게도 또 동물이 죽은 경우까지 또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엄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진짜 네. 되게 당연한 네, 내용이고 기본적인 건데 이걸 저희가 되게 감동적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되게 부끄럽긴 한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네. 약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한 것 같은 뭐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득 우리 스키트피디아 할 때 누가 임신해가지고 왜 아이를 다른 네네네. 곳으로 보내야 돼요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정말로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가 너무 당연한 건데 모르고 살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러네요. 이게 얼룩이나 모모나 이호 등에게 저는 약간 동물권을 존중해주고 있나 우리 스스로 사실 되돌아볼 필요가 네. 모모 PD가 지금 굉장히 예, 눈을 내려뜨면서 네, 대부분만 보고 있죠. 네, 네, 네. 불편해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조, 1조, 뭐 2조, 3조, 4조 이렇게 읽다 보면 되게 뜨끔뜨끔한 게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집 달래는 본래의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여기 살아갈 되게 권리가 마음이 좀 있나? 그런데요. 뭐 이런. 근데 이거는 정말 되게 본래의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모든 동물이. 저는 이게 정말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요즘에 되게 많이 얘기하는 라쿤 카페, 뭐 동물원, 야생동물, 뭐 사막여우 막 이런 거 키우면서 집에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뭐 이런 그 아이들이 정말 본래의 습성에 따라 살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지 않을까. 네, 네. 나며 달래의 그 본래 습성에 따른 걸 덮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거시적으로 막 얘기하신다. 집에서 지금 애들의 권리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네. 달래에게 매일 산책을 해줘야 되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더 이제 멀어졌죠. 방송국하고는.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한 게 애들이 이제 아나키아라가 엄마 너무 행복해요. 정말 살만해요. 막 이사 온 첫날부터 애들이 말을 안 하는데 몸으로 그거를 표현했을 때 야, 이게 언어적인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잘 알아듣겠는 이 느낌 뭐지? 그러면서 너무 만족스럽고 내가 너무 마음에서 약간 해방감을 느꼈어요. 약간 저 눈물이 울컥 날 것 같은 그런 아나 느낌. 어머님이 전 시즌 때 전전 시즌이죠. 아나가 자꾸 탈출을 해가지고 5번 탈출했거든요. 이사를 이제 이 전 집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자꾸 방충망을 뜯고 탈출을 해서 난리가 네, 난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한 집은 조금 더 넓고 중문이 있어요. 제가 그 중문이 있자마자 바로 그냥 계약했거든요. 맞아. 나 이놈의 중문. 우리 집에 이제 저희 집에 그 캣 방묘문을 설치를 했죠.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사 가는데 중문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어쨌든 이 녀석들이 뭔가 아나랑 키아라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아주 조그만 집에 제가 살다 보니까 아나랑 저랑 거의 이렇게 둘이 있고 키아라는 어디에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래도 서로 몸을 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고 세상에 진짜 이게 진정한 행복이지. 진짜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면 나도 너무 행복해지는 게 맞구나.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얘들한테 정말 잘해주고 있나라는 걱정이 이제 조금만 사라져도 사실은 이제 같이 사는 반려인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좀 속이 편해지는 부분이 너무너무 있거든요. 그래요.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렇게 약간 그 좀 양심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또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동물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그 사람이 배가 불러가 팔자가 편해가 진짜 별걸 다 권리를 우리 엄마 챙겨간다. 네 내한테 잘해라, 네 내한테 잘해라, 네 고양이 둘한테 잘하느라고 내한테 뭐 막 이러면서 여기 막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동물권이라는 걸 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낯설어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동물권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맞아요. 많죠. 맞아요. 동물원에 가면 안 되겠어요. 저는 진짜 이제 동물원에 못 갈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예. 뽀롱이 때문에 저희 단톡방에서 엄청 저희 흥분했잖아요. 예, 예. 네. 변호사님 네. 그것 때문에도 일 많이 맞습니다. 하셨죠.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여러 이슈가 있지만 가장 아무래도 동물권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이 동물원과 관련된 것일 건데요. 그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물원에 대한 그런 인식은 또 친숙한 공간, 또
뭐 관람하고 즐기는 장소였을 뿐이지 그렇죠. 뭐 동물의 안전이나 생명, 권리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할 계기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또 돌고래 쇼를 하던 제도리가 2013년도에 이제 제주 바다로 방사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동물쇼 또 동물원에 대한 문제가 활발히 제기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그 뽀롱이 사건 발생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동물원의 필요성 또 동물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 또 이제는 좀 동물원이 조금은 좀 불편한 공간으로 인식이 네, 되어가는 네.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좀 되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좀 놀랐던 건 이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저 정말 퓨마 불쌍하지 않아? 왜 사람이 잘못했는데 제가 저렇게 피해를 입어? 그리고 그러니까 나도 생각해 보니까 거기 안에 갇혀서 저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보려고 누군가를 가둬놓는 것 자체가 불편해라는 거에 모두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걸 보면서 약간 좀 뭉클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너무 늦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게 너무 그래서 이게 좀 그냥 반짝 이슈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네. 맞아요.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이 뽀로이가 있던 이 대전의 동물원에 방문을 했다가 거기를 마지막으로 동물원은 내가 이제 소비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조금 굳히게 되긴 했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물론 동물원에 따라서 또 약간 사정이 또 다르기도 하고 어떤 곳은 또 이제 뭐 동물들을 조금 더 잘 신경 써서 돌보는 것도 있겠죠. 근데 거기가 약간 제 기억으로는 유독 열악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터질 게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리고 예. 더 가슴이 아팠던 건 걔가 나가서 무슨 진짜 산을 막 포효하고 다니면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딴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맞아요. 박스 안에 들어 있었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게 그리고 퓨마 자체는 되게 사람을 무서워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어떤 동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더 이상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무슨 얘가 무슨 밀림에서 뛰다가 사람들 뭐 잡아먹으려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취급이 돼버렸으니까 얘가 더 무서웠을 거예요. 퓨마가 제일 무서웠을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또 인간의 그런 실수 때문에 결국엔 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참 문제의식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라쿤 카페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 동물원도 문제고 또 체험형 동물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애들이 고양이 카페 네. 그 영어로 패팅주라고 하는 거죠. 아 진짜요? 네. 이제 뭐 많은 애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만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체험형 동물원이라든지 또 동물 카페 이런 것들이 뭐 홍대, 대학로 이런 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뭐 라쿤 카페도 있고 고양이 카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뭐 라쿤 카페의 경우에는 라쿤이 야행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 계속 이제 시종일관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서 만짐을 당한다든지 또 애들은 모르니까 이쁘다 하면서도 잡아당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 이렇게 뿌리, 너 네. 뿌리다. 이렇게 들어서 툭 떨어뜨릴 수도 네. 있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애들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오히려 사람들이 또 위험한 경우 뭐 핥힘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동물들이 같은 자리를 계속 뱅뱅 돈다든지 뭐 머리를 벽에 부딪힌다든지 이런 정형 행동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이게 정형 행동인지 모르고 아이들은 어머 저 펭귄 산책하나 봐. 저 사자 산책.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동물원에 갔을 때 유일한 기억은 호랑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내가 우울해서 그랬을 거예요. 네, 제가 엄마 저 호랑이 산책하나 봐라고 내가 봤던 호랑이나 어떤 사자는 굉장히 그냥 지루하고 별로 무섭지 않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우리는 그래서 동물원이 어떤 야생동물의 어떤 무서움이나 두려움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되고 약간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경외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다른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를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뭐 퓨마 너무 멋지다. 나도 집에서 키워보고 싶어. 뭐 호랑이 너무 멋져. 나 돈 있으면 나도 갑부처럼 뭐 호랑이 집에서 키우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콘크리트로 만들면 돼. 쉬워. 사방을 유리로 하고 있는 바닥은 뭐, 콘크리트고. 네, 또 화가 난. 이게 의외로 그 어떤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호랑이의 개체수보다 그 미국에서
그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호랑이 개체수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헐, 진짜 정말요? 예. 전 세계에서 호랑이 보유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미국인데 호랑이가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라기보다는 정말 보유인 거죠. 유기 호랑이가 많아요. 어느 정도 키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동물원에 기증을 한다던가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굶겨서 밥을 잘 안 준다던가.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가 돼 있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아이들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그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텍사스 쪽 국경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야생동물 같은 것들을 밀수입하는 쪽이 멕시코에서 밀수입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호랑이를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제 밀수출을 하는 게 많아졌다고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사실 저게 이제 사람이 귀엽다라는 어떤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제 동물을 함부로 들였다가 혹은 함부로 이제 뭐 예뻐해서 정을 줬다가 액세서리처럼 그죠. 아주. 어느 순간에 정이 떨어지면은 이걸 다시 이렇게 내치는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들더라고요.